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금년도 2024년도 6월달에 있었던 모의고사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문제입니다. 자, 1번부터 봅시다. 그림은 전자기파를 파장에 따라 분류한 것이랍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크게 되어 있죠? 그럼 왼쪽으로 갈수록은요, 진동수가 큰 거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으랍니다. X선은 TV용 리모컨에 이용된다. 이건 적외선이죠. 틀렸습니다. 자외선은 살균 기능이 있는 제품에 이용된다. 맞았죠. 정답 2번이겠네요. 3번 보시면 파장은 감마선이 마이크로파보다 길다. 감마선하고 마이크로파 비교해보시면 마이크로파가 길죠. 진동수는 가시광선이 라디오파보다 작다. 가시광선이 라디오파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진동수는 크죠. 진공에서 속력은 적외선이 마이크로파보다 크다. 전자기파는 동일하죠. 틀렸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이에요. 그림은 수평면에서 실선을 따라 운동하는 물체의 위치를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나타낸 것이랍니다. 이 일정한 시간 간격이 문제 해결의 포인트겠네요. 1, 2, 3 구간은 각각 직선 구간, 반원형 구간, 곡선 구간이랍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볼래요. 자, 직선 구간 봐보세요. 직선 구간 1.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나타낸 건데 간격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쵸? 자, 그럼 기억 1에서 물체의 속력은 변한다? 맞았죠? 간격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니은 2에서 즉 반원형 구간에서 물체에 작용한 알짜힘의 방향은 물체의 운동 방향과 같다. 물체의 운동 방향은 접선 방향인데 힘은 가운데로 중앙으로 잡아당겨지는 방향이지요.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3에서 물체의 운동 방향은 변하지 않는다. 변하고 있죠. 곡선 구간이니까. 그래서 기억만 맞아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그림 가는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양자수 n에 따른 에너지 준위의 일부와 전자의 전위 A에서 D까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림 나는 가의 A에서 D까지에서 방출되는 빛의 스펙트럼을 파장에 따라 나타낸 것이래요. 오른쪽이 파장이 증가하니까 왼쪽으로 가면 진동수 증가하죠. 진동수가 증가하면 에너지가 큰 거죠. 즉 에너지가 큰 거는 상위 위치에서 바닥 위치 N2로 떨어질 때죠. 그러면은 진동수가 에너지가 제일 많은 건 D예요. D. 그쵸? 그 다음에 C, B, A 순서로 에너지가 많아요. 에너지가 많은 거 진동수가 큰 거라고 했으니까 기억이 바로 D, 리은이 C, 디귿이 B, 리을이 A입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찾아오세요. 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이에요. 다음은 핵반응식을 나타내는 것인데 E0, 이것은 핵반응에서 방출되는 에너지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기억은 얼마냐? 자, 이거 계산해야 되나요? 그냥 빠르게 살펴봅시다. 4번에 우라늄 92, 235짜리가 중성자랑 맞나요? 1. 그래가지고 바륨 56, 141 요거랑 크립톤 36, 92 요걸로 바뀌어요. 92. 그 다음에 기억이 나오고 기억 0, 1 중성자가 나오고 2, 제로래요. 중성자 몇 개가 나오냐 이겁니다. 자, 그럼 다 더하면 되죠. 왼쪽 더하면 92 더하기 0 하면 92. 오른쪽은요. 이거 92. 그렇죠? 그럼 이거 0 맞았죠? 0에다가 나오는 숫자 곱해봐야 0이니까 위에 보시면 236이에요. 이거는요 141, 92 그쵸? 그러면은 3이죠. 233 그러면 3개가 모자르죠. 근데 여기 1이에요. 따라서 기억은 뭐예요? 3이란 얘기죠. 기억은. 자, 옳은 거 찾으면 기억 동그라미 기억은 3이다. 맞았고요. 핵융합 반응입니까? 아니죠. 핵분열입니다. 디귿 이 제로는 질량 결손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 맞았고요.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맞아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이요. 그림 가는 실 피에 매달려 정지한 용수철 저울의
눈금 값이 0인 모습을, 그 다음에 나는 가의 용철 저울에 추를 매단 후 정지한 용철 저울의 눈금 값이 10N인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랍니다. 용철 저울 자체의 무게는 2N이래요. 자,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가에서 용철 저울에 작용하는 알짜임은 0, 멈춰 있었으니까 0 맞았죠? 니은 나에서 P가 용철 저울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12N이냐? P는 바로 뭐죠? 줄이죠? 따라서 용철 자체의 무게 2N, 그 다음에 추의 무게 10N에서 12N 맞았습니다. 디귿 나에서 추에 작용하는 중력과 용철 저울이 추에 작용하는 힘은 작용반작용 틀렸죠? 작용반작용이 되기 위해서는 추에 작용하는 중력, 그렇죠? 그 다음에 추를 중력이 추가 당기는 힘, 즉 지구를 당기는 힘, 그게 작용반작용이 돼야 되죠? 틀렸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니은만 맞아서 3번이 정답이에요. 자, 6번이요. 그림은 진행 방향이 서로 반대인 동일한 두 파동 X, Y 중첩에 대해 학생 A, B, C가 대화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점 P, Q, R은 X축상에 고정된 점이래요. 자, 근데 그래프를 잘 보세요. 왼쪽에서 위쪽으로 두 칸, 즉 진폭이 두 칸, 오른쪽에서 오는 Y 그래프는 위쪽으로 진폭이 두 칸, 원래 진폭이 두 칸짜리예요. 그게 와가지고 지금 만난 거란 말이에요. X와 Y의 중첩이 일어난 구간. 중첩이 일어난 구간에서 진폭이 2배가 됐다는 얘기는 보강 간섭한 거죠. 서로 동일한 위상이 만난 거죠. 그쵸? 자, 그러면 P에서는 X와 Y가 중첩된 파동의 변이가 변하지 않아. P 보세요. P에서는요, 아래쪽으로 네 칸이죠? 이것도 보강 간섭한 거죠? 그래서 학생 A는 틀렸습니다. 학생 B 보세요. Q는 X와 Y가 보강 간섭하는 지점 맞았고요. R은 X와 Y가 상세 간섭하는 거 진폭이 0 맞았죠? 그래서 학생 B와 C만 맞아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볼까요? 그림과 같이 관찰자 A가 탄 우주선이 우주 정거장 P에서 우주 정거장 Q를 향해 등속도 운동한답니다. A의 관성계에서 A는 누구냐면은 우주선입니다. 관찰자 B의 속력은 0.8c. 자, A에서 봤을 때 멈춰있는 B가 0.8c로 움직인다면 B가 A를 봤을 때도 0.8c로 우주선이 날아간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P와 Q 사이의 거리는 L이고요. 관찰자 B의 속력, A의 관성계에서 봤을 때 P와 Q의 거리가 L이래요. 그거는 길이 수축이 된 거리가 L이라는 얘기죠. 그럼 실제 B가 봤을 때는 더 크다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P와 Q는 B의 관성계에서 정지해 있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자, 기억 보시면 A의 관성계에서 P의 속력은 Q의 속력보다 작다? 틀렸죠? 같은 속력으로 등속도해야죠. 니은 A의 관성계에서 A의 시간이 B의 시간보다 느리게 간다? 누가 느리게 가요? A 관성계에서, 그쵸? A의 관성계에서 보는 거니까 B의 시간이 A 시간보다 느리게 가야 되죠.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B의 관성계에서 봤을 때 P와 Q 사이 거리는 실제 A에서 측정한 L보다 커야 되죠. A에서 보는 게 길이 수축이 된 거리가 L이니까. 그래서 디귿만 맞아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이요. 그림 가는 자기화되지 않은 물체 A, B, C를 균이라고 강한 자기장 영역에 놓아 자기화시키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고, 나는 가의 B와 C를 자기장 영역에서 꺼내가지고 가까이 놓았을 때 자기장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랍니다. A, B, C는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를 순서 없이 나타내는 것이래요. 자, 그런데 가에 있던 것 중에서 B와 C를 꺼내가지고 나처럼 배열했더니 자기장이 생겼다는 얘기는 B와 C는 강자성체와 상자성체에 해당하죠. 그쵸? 그러면은 A가 반자성체란 얘기죠. 자, 그러면 옳은 거 찾으니까 기억. A는 반자성체 맞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B와 C를 잘 보세요. B 쪽으로 들어가는 자기력선과 C에서 나오는 자기력선을 비교해보면 B로 들어가는 자기력선이 더 많다는 얘기는 B가 자기력이 강하다는 얘기죠. 그쵸? 따라서 이거는 강자성체, 그 다음에 C가 상자성체가 돼야 되죠. 자, 니은 보시면
가에서 A와 C는 같은 방향으로 작용해야 된다? A는 반사성체니까 같은 방향 아니죠? 틀렸습니다. 디귿. 나에서 B와 C 사이는 서로 밀어내는 자기력? 단기죠, 지금. 틀렸습니다. 그래서 기억만 맞아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동일한 단색광 XY가 반원형 매질 1의 수직으로 입사하는데 점 P에 입사한 X는 1과 매질 2의 경계면에서 점반사한 후 R을 향해 진행한답니다. 점 Q에서 입사한 Y는 점 S를 향해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R과 S는 1과 2 경계면에 있는 점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래요. 자, 그러면 그림을 봅시다. 9번에 이게 지금 반원형이라 그랬어요. 타원이 아니에요. 반원입니다. 자, 반원형이에요. 자, 그럼 여기가 중심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x가 지금 y는 이렇게 들어왔어요. 이렇게 가고 있어요. 여기가 뭐냐면 s래요. 여기가 s. 이게 y예요. 동일한 단색광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q고요. 여기가 q. 그 다음에 x는 이렇게 들어와서 부딪혔어요.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요. 반사됐대요. 자, 근데 여기가 중심이라고 하면은 법선을 그리면 이렇게 되죠. 그쵸? 그러면 요게 입사각이죠. 입사각을 세타라고 해봅시다. 이거와 동일한 각으로 반사가 돼서 나가죠. 반사가 돼서 이렇게 가야 돼요. 자, 이렇게 간다고 칩시다. 가가지고 여기까지 와요.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법선을 그리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쵸? 여기가 뭐라고 했냐면 여기가 R이래요. 요게 1매질, 이 바깥이 2매질이에요. 이렇게 해서 진행해 가요. 자, 그러면 굴절률은 1과 1이 2보다 크다라고 했거든요. 자, 요게 전반사가 됐다는 얘기는 1이 밀합매질이죠. 그쵸? 1, 요게 밀합매질이고 2가 소합매질이에요. 됐죠? 그러면은 밀합매질의 굴절률이 크다? 맞았네요. 니은, X는 R에서 전반사하냐? X는 R에서 전반사하냐? 하고 물었어요. 자, 여기서 지금 전반사가 일어났어요. 전반사가 일어났으니까 이쪽으로 와요. 그러면 여기서도요, 똑같이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게 똑같이 세타가 되죠? 그럼 또 전반사 돼야 되죠? 맞았네요. 그 다음에 Y는 S에서 전반사냐? Y는 S에서 전반사냐? 자, 그럼 여기를 봅시다. 이렇게 법선을 그리면 요게 입사각이에요. 요 입사각은 세타보다 크죠? 그쵸? 입사각은 세타보다 커요. 요거를 뭐라고 할까요? 세타 프라임이라고 할까요? 세타 프라임이라고 해볼게요. 이 세타 프라임은 세타보다 크단 말이에요. 그럼 요게 지금 전반사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거보다 더 큰 각이니까 전반사하죠. 자, 그러면은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아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그림은 열 효율이 0.2인 열기관에서 일정량의 이상기체가 상태 A, B, C, D, A를 따라 변할 때 기체의 압력과 부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A, B, C, D, A를 따라 변환됩니다. 자, 10번이요. 압력과 부피와의 관계 그래프예요. 압력이고요. 여기가 부피 그래프예요. 여기가 0이고요. A에서 B로 이렇게 가요. A에서 B로 움직이고요. 여기에서 C로 이렇게 가고요. 여기가 C고요. C에서 D로 이렇게 가요. 그 다음에 A에서 D로 이렇게 가요. 이렇게 올라가요. 자, A와 B, A에서 B로 되는 거, 그 다음에 C에서 D로 되는 거, 이거는 지금 등 앞이요.
압력이 일정한 거. 그 다음에 B에서 C는 온도가 일정한 거죠. B에서 C, 이건 등온이래요. 등온이고요. D에서 A는 단열이래요. 요거는 단열. 단열이라는 얘기는 외부의 열적 출입이 차단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표는 각 과정에서 기체가 외부의 한 일 또는 외부로부터 받은 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효율이 얼마라고 했냐면 효율은 0.2라고 했어요. 그쵸? 자, 그러면 A에서 B로 될 때 봅시다. A에서 B로 될 때 부피가 늘어났죠? W가 0보다 커요. 외부에다 일을 한 거예요. 그쵸? 따라서 표에서 주어진 것 W는 플러스 140이에요. 됐죠? 이해가세요? 자, 그럼 이때 외부에서 받은 열은 내부 에너지 변화 플러스 W인데 W가 지금 플러스 140이에요. 외부에다 일을 해줘요. 되셨죠? 외부에다 일을 해주는데 저절로 외부에다 일 못 해주죠?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외부에서 에너지를 받아서 일을 해준 거란 말이에요. 외부에서 에너지 들어오니까 델타 U는 플러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증가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B에서 C로 될 때 봅시다. B에서 C 등온이에요. W는 뭐예요? 0보다 크죠. 그쵸? 부피 늘어나니까. 즉 W는 플러스 400이라는 얘기예요. 표에서 주어진 값. 그런데 이때 외부에서 가진 일 Q는 델타 U 플러스 400인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등온이라고 했으니까 내부 에너지 변화 없어요. 됐습니까? 따라서 Q2가 400이라는 얘기예요. 그쵸? 그 다음에 C에서 D로 될 때 등압이에요. W는 뭐예요? 부피 줄어들었으니까 0보다 작죠. 즉 W는 마이너스 240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Q3는 내부의 에너지 더하기인데 마이너스 240이라는 얘기고, 방출이에요. 방출. 에너지 방출. 그 다음에 D에서 A로 될 때 이때는요 W가 0보다 작죠. 즉 W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150이에요. 그러면 이때의 에너지를 Q4라고 하면은 델타 U 마이너스 150이에요. 그쵸?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이거 지금 단열이라고 했거든요. 단열이니까 Q4 이게 0이에요. 됐어요? 자, 그런데 이제 뭐라고 했냐면 C에서 D로 되는 과정, 요 과정을 물었어요. 요 과정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 감소량 델타 U가 얼마냐 하고 물었어요. 내부 에너지 감소량이. 자, 그러면 한 사이클에서 A 지금 효율이 0.2, 한 사이클 돌아가면 0.2라고 했으니까 이걸 가지고 흡수한 거와 방출한 걸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C, D 이렇게 되는 사이클에서 여기에서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을 봅시다. 기체가 외부에 한 일 W는 플러스 140 더하기 플러스 400 더하기 마이너스 240. 그쵸? 마이너스 240 빼기 마이너스 150이에요. 자, 그러면 540에다가 390을 빼면 얼마 나오죠? 540에다 150 나오겠네요. 외부에다 한 일은 150이에요. 그쵸? 그럼 효율은 흡수, Q, 흡수분의 외부의 한 일이죠. 그럼 이걸 이렇게 대입하면 에너지 효율 0.2라고 했으니까 흡수분의 외부의 한 일 150. 따라서 흡수한 열은 얼마죠? 흡수는 0.2분의 150이에요. 그러면 27에 14니까 750 나와요. 흡수는. 자, 그런데 이 에너지 효율은 또 다른 방법으로 구할 수 있죠. 어떻게 해요? 이는 Q 흡수분의 W는 바로 흡수에서 방출을 뺀 거죠. 됐죠? 자, 요 과정을 넣으면은 0.2는 흡수는 얼마라고 그랬어요? 750. 그래서 750 빼기 Q 방출.
이걸 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자, 이거 곱하면은 얼마예요? 150이었죠? 150은 750 빼기 Q 방출. 따라서 Q 방출은 얼마예요? 600 나와요. 방출이 600. 됐어요? 그러면 C에서 D로 되는 과정은 외부로부터 1을 받았죠. 외부에다 1을 한 게 아니라, 즉 부피가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부피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면은 지금 방출된 거예요. 에너지를 받으면 부피가 늘어나야 되니까, 즉 방출이 된 거예요. 따라서 C에서 D로 되는 과정에서는 여기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지금 Q3가 얼마냐면 600이에요. 600인데 방출한 거니까 마이너스 600이요. 델타 U 빼기 240. 따라서 델타 U는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360 나오죠. 내부 에너지 지금 변화만 물었죠? 감소량 따라서 360이요. 마이너스는 감소했다는 얘기니까 360 찾아보세요. 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11번 보시면 다음은 충돌하는 두 물체의 운동량에 대한 실험인데, 실험 과정 보시면 그림과 같이 수평한 직선 레일 위에서 수레 A를 정지한 수레 A를 정지한 수레 B에 충돌시키렵니다. B는 정지요. A, B의 질량은 각각 2kg, 1kg이에요. 나는 가에서 시간에 따른 A와 B 위치를 측정하면 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자, 기억 0.2초일 때 A의 속력. 네. 자, 그럼 표를 보고 계산을 하는 얘기네요. 종이 좀 바꿉시다. 계산해 봅시다. 기억. A의 속력을 구해야 돼요. VA는. 표를 보시면은 0.1에서 0.2로 될 때, 0.2에서 0.3으로 될 때 증가량을 보니까, 위치의 증가량을 보니까 6cm씩이에요. 그렇죠? 그럼 0.1초 동안에 6cm를 가요. 됐죠? 그러면 이거는 60cm per sec예요. 미터로 하면요 0.6 미터 per sec예요. 됐죠? 자, 속력은 0.4라고 했으니까 틀렸네요. 기억 틀렸습니다. 0.5초일 때 A와 B의 운동량의 합의 크기는 1.2kg 미터 per sec냐? 0.5초일 때 보세요. 0.3에서 0.4로 될 때는 지금 6cm만큼 증가했어요. 그렇죠? 근데 0.4에서 0.5로 될 때는 4cm 증가했죠? 변했다는 얘기죠. 즉, 이 사이에서 충돌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럼 운동량 0.5초일 때는 충돌이 일어난 상황이에요. 그러면 운동량 보존은 충돌이 일어나기 전 운동량의 총합과 충돌이 일어난 후의 운동량의 총합은 같죠. 따라서 충돌이 일어나기 전 운동량의 총합을 구하면 그게 0.5초일 때 운동량의 합의 크기가 되는 거죠. 따라서 충돌 전 운동량을 구하면 돼요. 충돌 전 A 얼마죠? A의 즉 PA는 질량 곱하기 속력. 질량이 얼마였어요? 2kg 곱하기 0.6 미터 per sec 하니까는 1.2 kg 미터 per sec 이렇게 나옵니다. 네, 맞았네요. 디귿 0.7초일 때 A와 B의 운동량의 크기가 같다. A와 B의 운동량의 크기가 같냐? 0.7초일 때 이렇게 계산해 봅시다. 자, 0.4에서 0.5 될 때는 4cm 늘어나고 0.5에서 0.6은 3cm, 0.6에서 0.7은 3cm. 자, 그럼 다시 또 등속도 운동하는 거죠? 등속 운동하는 거예요. A는. B를 보세요. B는요, 0.4에서 0.5, 4. 그 다음에 0.5에서 0.6, 6. 0.6에서 0.7, 6. 그쵸? 그러면 0.7일 때는 등속으로 운동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0.7초일 때 A와 B의 운동량의 크기를 물었죠. 그럼 0.7초일 때 A의 속력은 0.1분의 얼마 나죠?
0.1분의 3 나오죠? 3cm. 그러면 30cm/s고 0.3m/s고. 이때의 운동량, A의 운동량은 2 곱하기 0.3 하니까 0.6 kg/m/s 되고요. 됐죠? 그 다음에 B의 운동량을 계산하기 위해서 속력을 구하면 0.1분의 얼마가 나오죠? 이거 6cm씩 늘었죠? 6cm. 그러면 60cm/s 0.6 m/s. PB의 운동량은 질량이 1kg이라고 했으니까 0.6 하면은 0.6 kg/m/s. 두 개가 동일하네요. 네, 그럼 운동량의 크기는 같다? 맞았습니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맞아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12번이요. 그림 가는 점전화 A, B, C를 X축상에 고정시킨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나는 가에서 A의 위치만 X 이퀄 ED로 옮겨 고정시킨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12번에 요게 A 마이너스 D 위치에 있었고, B는 0 위치에 있었고, C는 플러스 전하고 D 위치에 있고요. 이때 오른쪽으로 F만큼의 힘을 받는데요. 여기가 ED 위치고요. 나는요, A를 ED 위치에다 놔요. 마이너스 D는 빈 상태고요. B는 0. 그 다음에 C는 D에 있어요. 플러스예요. 그 다음에 A는 ED에다 갖다 놨어요. 그랬더니 C가 오른쪽으로 OF의 힘을 받는데요. 자, 그러면 A가 왼쪽에 있을 때랑 오른쪽에 있을 때 비교해 보니까 이쪽에 A가 오른쪽으로 왔더니 오른쪽으로 작용하는 힘이 증가하죠? 그 얘기는 A의 영향을, A에서 인력의 영향을 크게 받는 거죠. 그쵸? B는 그대로고, B는 그대로인데, 따라서 A는 무슨 극이에요? 마이너스 극이어야 돼요. A는 마이너스요. 요거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고요. 자, 그러면 A는 마이너스고요. 마이너스면 얘가 이렇게 당겨져야 되는데, 얘가 C가 오른쪽으로 밀어진다는 얘기는 B에서는 청력이 생기는 거죠. 그쵸? 그럼 B는 플러스 극이에요.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A와 C에는 서로 밀어내는 전기력, 당겨지는 거죠? 기억 틀렸고요. 가에서 A와 C 사이는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EF보다 작다. 자, F가 뭔지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F가 뭔지. 그럼 이제 해봅시다. 가에서. 이게 가번이에요. A가 C에 작용하는 힘. A가 C에 작용하는 힘은 K. 거리는 ED. A가 C에 작용하는 거 ED죠? 네. ED의 제곱 QA, QC. QA, QC. 요거예요. 이게 마이너스니까 왼쪽 방향이에요. 왼쪽 방향. 그 다음에 F, B가 C에 작용하는 힘은 마이너스니까 이거 마이너스 해야죠. 예. 왼쪽 방향으로 잡아당기니까 B가 C에 작용하는 건 오른쪽 방향이에요. 그럼 K D 제곱분의 QB QC 이거 합하면은 전체 값이죠. 따라서 F 전체 토탈은 마이너스 K ED의 제곱 QA QC 더하기 K D의 제곱 QB QC 요게 F라고 했어요. 지금 오른쪽 방향 F 되셨죠? 자, 그럼 나번은요. F A가 C에 작용한 거 K D 제곱 QA QC인데 오른쪽 방향이에요. 그쵸? F B가 C에 작용한 것도 마찬가지로 K D 제곱 QB QC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이고요. 따라서 토탈은요. K D제곱 QA
QC 더하기 K D제곱 QB QC 요게 OF래요. 됐어요? 자, 그럼 아래에서 위에 거 빼봅시다. 아래에서 위에 거 빼면요. 하나는 없어지죠. 이건 없어져요. 그쵸? 이거는 없어져요. 그러면 아래에서 위에 거 빼니까 K D제곱 QA QC 빼기니까 더하기 나오죠. K 4D제곱 QA QC 요게 4F예요. 그쵸? 자, 그럼 이걸 하면은 4분의 5 K D제곱 QA QC 이게 4F란 얘기고. 됐죠? 그러면 요거는 뭐란 얘기예요? 요거 K D제곱 QA QC가 바로 뭐란 얘기예요? 5분의 16 F란 얘기예요. 됐죠? 자, 그럼 이 가에서 여기에서 A와 C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의 크기 물었잖아요. 요거 A와 C 사이에 작용하는 거 요거 물었잖아요. 전기의 크기니까 절대값 취하면 되죠. 자, 그러면은 F A와 C 사이에 작용하는 건 절대값이니까 K 4D 제곱분의 QA QC란 말이에요. 이거는 4분의 1 곱하기 5분의 16 F란 얘기고. 그쵸? 그럼 이거는 5분의 4F예요. 이거는 당연히 2F보다 작죠. 이게 맞았네요. 디귿. 나에서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이냐. 나에서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 자, F, B, C. 요거.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A가 B에 작용하는 거, C가 B에 작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A는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오른쪽으로 잡아당겨져요. 그쵸? C는 요거랑 같은 거니까 왼쪽으로 밀어내죠. 됐죠? 자, 그러면 요거랑 작용하는 거하고 요거 해보면은 나오는데 BC는요. BC는 요거란 말이에요. 요거. 됐습니까? 그럼 이거는 얼마였어요? 5분의 16이었죠. B가 C에 작용하님 왼쪽으로. 그쵸? 근데 이거는요. A는 오른쪽으로 잡아당기죠. 그쵸? 그럼 오른쪽으로 잡아당김이 더 크죠. 그러니까는 마이너스 X 방향이 아니라 플러스 X가 돼야 되죠. 틀렸습니다. 그래서 니은만 맞아서 2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봅시다. 이 종이 좀 바꿉시다. 그림은 입자 ABC의 운동 에너지와 속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운동 에너지와 속력. ABC의 물질파 파장을 각각 람다 A, 람다 B, 람다 C라고 할 때 크기를 비교해요. 자, 13번이요. 운동 에너지와 속력이랍니다. 여기 운동 에너지래요. 여기가 속력이고요. 여기가 운동 에너지가 2배의 2제로 이렇게 했는데 여기가 A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가 2제로고요. 여기가 B래요. B 여기가 C고요. 근데 여기가 V0고 2V0래요. 자, 근데 제가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운동 에너지와 운동량과의 관계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했습니다. 요 관계란 말이에요. 람다는 P분의 H고 됐죠? 자, 그럼 A를 봅시다. A 운동 에너지 2배 2제로는 A의 질량 2분의 1 MA 곱하기 V0의 제곱. 됐죠? 자, B는요. E0는 2분의 1 MP V0의 제곱이에요. C는요. E0는 2분의 1 MC 2V0의 제곱이에요. 되셨죠?
자, 그럼 A와 B를 연립해 봅시다. 연립하면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그러면은 2배에 2분의 1 MB V0의 제곱이 2분의 1 MA V0의 제곱. V0 제곱 2분의 1 없어지고, 따라서 MA는 2배의 MB란 얘기죠. 하나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랑 B하고 C를 연립해 볼게요. B하고 C 연립하면 2분의 1 MB V0의 제곱이 2분의 1 MC 4V0의 제곱이란 말이에요. 없어지고 따라서 MB는 4배의 MC란 얘기예요. 그쵸? 자, 그럼 요거랑 비교를 해봅시다. A로 하면 복잡하겠네요. MB를 M이라고 해봅시다. 이거라 하면 MA는 2M이란 얘기고 MC는 4분의 1 M이란 얘기고. 그쵸? 자, 그럼 이제 람다를 구하는데 람다는 뭐예요? MV 해주면 되죠. P는 MV니까. 자, 그러면 람다 A는 P분의 H인데 이게 MV분의 H잖아요. 이거는 MA가 뭐라 그랬어요? 2M. 그때의 속력이 V0분의 H. 그 다음에 람다 B는 마찬가지로 하면 M이 얼마예요? 람다 B M 곱하기 B는 V0분의 H. 람다 C는요, M이 얼마예요? 4분의 1 M 곱하기 2V0분의 H. 있죠? 자, 이거 하면은 MV0분의 얼마죠? 이거 약분이니까 2 돼서 2H 나오죠. 그러면 람다 A, 람다 B, 람다 C. 요거는 요거 대 2분의 H 대 1대 2분의 1대 2 이렇게 나오네요. 자, 보시면 이렇게 나오니까 1대 2대 4가 되겠네요. 그러면 람다 A, B, C 순으로 크니까 C가 제일 큰 걸로 되어 있는 거 찾아보세요. 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입니다. 14번 종이를 바꿔야 될까요? 바꿔봅시다. 14번 보시면 그림과 같이 질량이 같은 두 물체 A, B를 빗면에서 높이가 각각 4H, H인 점에 가만히 놓았더니 각각 벽과 충돌한 후 반대 방향으로 운동하여 높이 H에서 속력이 0이 되었답니다. 그러면 B는요, H에서 내려와서 H까지 올라간 거고 A는 4H에서 내려와서 H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쵸? 그림 나는 A, B가 벽과 충돌하는 동안 벽으로부터 받은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인데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것만은 있는 대로 고르래요. 잠깐만요. 그러면 A의 운동량의 크기는 충돌 직전이 충돌 직후의 2배다. 그럼 속력을 구하는 얘기네요. 자, 계산해 봅시다. 14번. 먼저 A 봅시다. A가 처음에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위치의 에너지. mg 4h. 이놈의 바닥으로 내려오면 운동 에너지로 바뀌죠? mv 처음 속도의 제곱. m은 없어지고. 됐죠? 따라서 va의 제곱은 8gh 나와요. 여기서 va는 2루트 2gh라는 얘기고. 됐죠? 그 다음에 높이가 h까지 올라갔어요. 충돌하고 나서. 그러면 충돌 직후의 속력을 구할 수가 있죠. 충돌 직후의 운동 에너지가 최대로 올라간 중력 포텐셜 에너지, 높이 에너지가 되니까. 따라서
MGH만큼 올라갔어요. 얼마의 속력으로? 나중속력 VA'의 제곱으로. 따라서 이 나중속력은요. 얼마가 나오냐면 2GH 나와요. 여기서 VA'은 루트 2GH라는 얘기고. 됐습니까? 그러면은 충돌 전 A의 운동량은 질량이 같다 그랬죠? 그냥 M으로 할게요. M 그 다음에 2 루트 2GH고 충돌 후의 운동량은 M 루트 2GH고. 그쵸? 따라서 충격량은 A에, 이거는 운동량 변화량 것 같죠? 델타 PA니까 자, 크기를 구하면 나중값 PA. 어차피 나중값에서 처음값에서 빼기 PA 요거에 절대값 취하는 거니까 그냥 큰 거에서 작은 거 뺍시다. 그럼 편하죠. 단. 방향이 반대죠. 방향이. 오른쪽으로 하는 거 얘는 플러스라고 하면 얘는 왼쪽으로 하니까 마이너스잖아요. 그쵸?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PA에서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는데 빼기 마이너스 PA 프라임을 빼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두 개 더 가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요거의 2배죠. PA는 2배의 PA 프라임이란 말이에요. 자, 이거 집어넣으면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고 하면은 3배의 PA 프라임 나오죠? 3배의 PA 프라임. 즉 무슨 얘기냐? 3M 루트 2GH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B는요? 이건 A고요. B는요? MGH가 2분의 1 MVB의 제곱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VB 제곱은 VB는 루트 2GH 나오고요. 그러면 충돌 전 PB는 M 곱하기 루트 2GH라는 얘기고, 충돌 후는 요거의 반대죠. PB 프라임은 마이너스 PB란 말이에요. 그쵸? 따라서 B에 가해진 충격량은 델타 PB 변화량인데, 자, 그럼 하나는 마이너스니까 또 2개 더하면 2배 PB가 되고요. 이거는 2배 EM 루트 2GH가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기억 봅시다. A의 운동량의 크기는 충돌 직전, 운동량의 크기가 충돌 직전, 요거, PA 크기, 충돌 직후, 크기는 요거, 직전은 직후의 2배. 맞았죠? 니은, 나에서 곡선과 시간축이 만드는 면적은 A가 B의 2분의 3배냐? 하고 물어봤잖아요. 자, 이거고, 얘는 이거예요. 그러면 A 나누기 I, B 해보면 3M 루트 2GH고 2M 루트 2GH니까 다 약분되고 2분의 3 나와요. 그러면은 IA는 2분의 3 IB란 얘기예요. 그쵸? 그럼 니은 맞았네요. 디귿, 충돌하는 동안 벽으로부터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A가 B의 2배냐? 평균 힘이에요. 힘은 시간 곱하기, 충격량은 시간 곱하기 시간, 접촉 시간이니까, 힘 곱하기 접촉 시간이니까, IA가 FA 곱하기 시간이 얼마 동안 되죠? ET0. 그쵸? 그러면 FA는 ET0분의 IA가 요거예요, 요거. 3M 루트 2GH.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IB는요. FB 곱하기 시간이 3T0. 따라서 FB는 3T0분의 2M 루트 2GH. 자, 변변 나눠봐요. 변변 나누면 FA 나누기 FB는 T0 이거 다 없어지고
2분의 3 나누기 3분의 2 하니까 뭐예요? 4분의 9죠. 따라서 A가 B의 4분의 9배 맞았네요. 그럼 4분의 9배. 아, 근데 여기 2배라고 했군요. 틀렸습니다. 기억과 니은만 맞아서 3번이 정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15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단색광 P가 매질 1, 2, 3의 경계면에서 굴절하며 진행하는데 P가 1에서 2로 진행할 때 입사각과 굴절각은 각각 세타1, 세타2이고 2에서 3으로 진행할 때 입사각과 굴절각은 각각 세타3, 세타1이며 3에서 1로 진행할 때 굴절각은 세타2랍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길 수 있는 대로 고르래요. 자, 15번이요. 그럼 이렇게 있고 법선이 있고요. 이렇게 들어가요. 여기가 세타1. 자, 이게 똑바로 가지 않고 꺾여요. 꺾이는데 어떻게 꺾이냐면 이렇게 꺾여요. 이렇게 꺾여서 가요. 이게 세타2예요. 어딨죠? 예. 요게 세타2예요. 세타2. 그쵸? 그 다음에 요게 법선이고요. 요게 세타3. 여기서 꺾이는데 얘가 똑바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똑바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또 꺾여요. 요게 세타1이래요. 그리고 여기서 또 법선에서 똑바로 가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아래쪽으로 이렇게 꺾인대요. 요게 세타2래요. 그쵸? 자, 이게 2매질, 요게 3매질, 여기가 1매질이에요. 자, 매질 1과 매질 2를 비교해보세요. 누가 각도가 커요? 세타1보다 세타2가 크죠? 그럼 세타1이 1매질이 미란 매질이죠? 즉 N1이 N2보다 미래요. 자, 2에서 3으로 갈 때 보세요. 각도가 누가 커요? 세타3가 크죠? 그쵸? 세타3가 크고 요게 작잖아요. 그럼 요게 미란 매질이죠? 즉 N2보다 N3가 미란 매질이에요. 3에서 1로 갈 때는요. 요게 각도가 크죠? 됐어요? 요게 세타1이니까 여기가 억각관계로 여기가 세타1일 거 아니에요. 요게 더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게 소환매질이죠. 즉 N 3매질이 1매질보다 커요. 자, 이거 세 개를 종합하면요. N 3, N 2, N1이 돼야 되죠. N 3, N1, N2 이 관계가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럼 기억 봅시다. P의 파장은 1에서가 3에서보다 짧다. P의 파장은. 자, 요거 관계예요. 1과 2를 비교했죠. 요거랑 요거. 1매질과 2매질. 1매질과 2매질을 비교해보면 요 관계죠. 그러면 속도는 이쪽이 크죠. 그쵸? 그럼 파장도 이쪽이 크죠. 그럼 1에서가 2에서보다 짧다. 맞았네요. 예, P의 속력은 1에서가 3에서보다 크다. 1에서와 3에서를 비교해보세요. 1에서가 크죠. 맞았네요. 디귿, 세타3는 세타2보다 크냐? 자, 디귿을 해봅시다. 디귿. 3에서 2매질로 갈 때, 3매질에서 2매질로 갈 때를 한번 봅시다. 문제에서는 2매질에서 3매질로 갔으니까 갔다고 했는데 우리는 거꾸로 여기에서 이렇게 갈 때랑 3에서 1로 갈 때 그걸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N 3에서 2매질로 갈 때 N2, N3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은 N2는 요게 입사각이 되죠. 입사각 사인 세타 1 굴절각은 사인 세타 3예요. 그쵸? 그 다음에 N 3에서 1로 갈 때 이거는 N 1이니까 위에가 1이어야 되죠. 위에가 1매질 N 3매질 입사는
사인 세타 1, 굴절은 사인 세타 2. 됐어요? 자, 그럼 비교해보세요. 요 놈하고 요 놈 분의 요거하고 요 놈 분의 요거하고 n1 값이 n2 값보다 크죠? 분모는 똑같은데 n1 값이 요거보다 크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요렇게 돼야 되죠. 요렇게 돼야 되는데 요 각과 요 각은 같으니까 세타3가 요거보다 커야 되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디귿도 맞았네요. 그러면 기억니은 디귿이 다 맞아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16번입니다. 다음은 PN 접합 다이오드. PN 접합 다이오드에서 PN 접합 다이오드에서 그림 회로가 전원 장치가 두 개군요. 네. 그림과 같이 실험 과정 보세요. 그림과 같이 전압이 같은 직류 전원 두 개, 저항, 동일한 PN 접합 다이오드 A와 B, 스위치 S1, S2를 전류계를 이용해서 회로를 구성하면 됩니다. 자, X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 중 하나다. 뭔지 몰라요. 16번. 저항이 있고요. 이거가 두 개로 나눠지는데 아래쪽이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스위치, 위에는 그냥 연결. 요거 스위치는 S2, 얘는 A, 얘는 B, 여기가 X로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A 단자에 전원이 마이너스 극이고 플러스 극 이렇게 돼 있고요. B단, 여기 스몰 a, 여기 스몰 b, B단자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스위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S1 스위치고요. 이 놈이 전류계에 연결되어 있고요. 이 놈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랬을 때 A에 연결, B에 연결했을 때 A에 연결, 즉 S1을 A에 연결하고 B에 연결했을 때 S2를 열어주느냐 닫아주느냐에 따라서 전류의 세기가 표현됐어요. 그러면 S를 S1에 A에 연결하고 만약에 이걸 닫으면 A 연결하면 전류는 이렇게 쓰는데 닫으면은 이쪽으로 가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B에 연결해 볼까요? B에 연결하고 B 여기다 연결하면 전류는 이렇게 흘러요. 그쵸? 그리고 이거를 열어요. 열었더니 전류계에 전류가 안 흐른대요. 그러면 이쪽으로는 전류가 못 흐른다는 얘기죠? 이걸 열었으니까 이쪽으로는 안 가고 위로 가야 되는데 위에도 못 흐른다는 얘기 아니에요. B에 연결했는데. 그쵸? 그러면 위쪽으로 못 가니까 플러스에 연결했는데 위쪽으로 못 가니까 여기는 N형이고 여기는 P형이라는 얘기예요. 그쵸? 자, 그리고 B에 연결하고 S를 닫았더니 전류가 흘러요. 그럼 B에 연결하고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가요. 그럼 X가 P형이라는 얘기죠. 됐죠? 그럼 기억, X는 P형 반도체 맞았습니다. 니은 S1을 B에 연결했을 때, 여기다 연결했을 때 A에는 순방향 전압이요? 아니죠, 역방향입니다. 디귿, 기억은 I0냐? A에 연결해요. A에 연결하고 닫아요. 이걸 닫아요. A에 연결하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죠. 이렇게 흘러요. 닫아요. 닫았더니 I0래요. 그럼 여기가 플러스인데 이렇게 가면 여기가 N형이니까 이쪽으로는 전류 못 흐르죠? 그러면 위쪽으로만 흐르니까 I0가 돼요. 그쵸? 열어요. 열으면은 위쪽으로 흘러가죠. P형이니까 따라서 I0 나와야 되죠. 맞았네요. 그러니까 기억과 디귿이 맞아서 4번이 정답이에요. 그 다음에 17번이요. 그림과와 같이, 잠깐만요. 17번. 그림과와 같이, XY 평면에 무한히 긴 직선 도선 ABC가 각각 X = -D, 0, D에 고정되어 있는데, 그림 나는 가의 X = 0보다 크다인 영역에서 ABC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나타낸 것으로 X축상의 전 P에서 나오는 자기장은 0이랍니다. X축상의 전 P에서 자기장은 0이랍니다.
자기장의 방향은 XY 평면에서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 0, 플러스 양. 이랍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17번에. 이렇게 돼 있고, 도선이 3개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0이고요. 여기가 P 위치예요. 이게 B 도선이고요. 이게 A 도선이고 C 도선이거든요. 마이너스 D, 여기는 D 위치 있고. 자, 그런데 자기장에 나타난 그래프를 보니까 여기가 0이고 P, 여기가 P거든요. P에서 이렇게 돼 있어. 그 다음에 여기가 D예요. D에서 이렇게 돼 있어. 자, 이렇게 돼 있어요. D에서. 자, 근데 이제 봅시다.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봐야죠. 이제 찾아야죠. A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마이너스 방향이냐, A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마이너스 Y냐. 잠깐만요. D 오른쪽, 여기 D 오른쪽에서는 플러스예요.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라는 얘기예요. 자기장이, 이거 자기장. 지면에서 나오는 방향이라는 얘기예요. D 오른쪽에서는. 되었어요? 자기장이 그럼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이렇게 나오는 방향이에요. 오른쪽은. 그러면은 전류가 위로 흐르면 안 되죠. 들어가는 방향, D 오른쪽이 들어가는 방향이 되니까. 이건 나오는 방향이잖아요. 그쵸? 그럼 뒤에는 아래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P 위치를 봅시다. 여기, P 위치가 여기에요, 여기. 여기서 B쪽, 즉 Y축에 가까이 가면 0인 Y축에 가까이 가면 다시 또 플러스 방향이죠. 그쵸? 그러면 플러스 방향으로 되기 위해서는요, C는 아래쪽으로 그러니까는 들어가는 방향이란 말이에요. P 위치에서. 즉 Y축에 가까워질수록 C는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C의 왼쪽은. 그런데 B를 기준으로, Y축을 기준으로 바로 오른쪽, 여기가 P점이고요. 바로 오른쪽은 나오는 방향이죠. 그러면 B의 영향을 가장 많이, 각 B에 가까워진 거니까 B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나오는 방향이 되기 위해서는요, B에도 아래쪽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0이 되는 위치가 P도 있고요. 여기도 있어요. D 오른쪽. 여기 어딘가도 0이에요. 됐어요? 그러면 B의 오른쪽, C의 오른쪽은 전부 다 나오는 방향이에요. 0이 되기 위해서는요, A에서 들어가는 방향이 돼야 되죠. 그쵸? 그럼 A는 위쪽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되고. 그러니까 A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마이너스 Y, 틀렸습니다. 플러스 Y입니다. 니은 A, B, C 중 A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가장 크다. 맞죠? 왜요? B하고 C하고 합해진 거는 나오는 방향이어야 되는데, 그쵸? 거리가 제일 먼 AA에서 합쳐져 갖고 0이 돼야 되니까 A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가장 커야죠. 니은 맞았고요. 디귿 P에서 C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B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보다 큽니까? P에서 0이란 말이에요. P에서 0. 그럼 C에 의한 것보다 A에서는 들어가는 방향, B에서 나오는 방향, D에서 들어가는 방향. 그러면 A에서 들어가는 방향이고 C에서도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근데 B에서는 나오는 방향이죠. 두 개 합쳐진 거랑 이거 합쳐진 게 0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B는 C 자체보다는 커야 되죠. 그쵸? 근데 C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크다고 했으니까 틀렸네요. 니은만 맞아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봅시다. 18번 보시면 그림과 같이 두 변의 길이가 각각 D와 ED인 동일한 직사각형 금속거리 AB가 AB가 XY 평면에서 플러스 X 방향으로 등속도 운동하며 균일한 자기장 영역 1과 2를 지난답니다. 1과 2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XY 평면의 수직이고 세기는 각각 일정하답니다. 이거 자기장의 방향은 XY 평면 세기는 일정하다. 세기가 일정하다. 네, 같다고는 안 했습니다. AB의 속력은 같고 PQ는
각각 A, B의 한 지점이랍니다. 표는 P 위치에 따라 P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와 방향을 나타내는 것이래요. 18번입니다. 여기가 Y축이고 X축이 이렇게 있는데 D, 여기가 D, 그 다음에 여기가 ED, 그 다음에 여기가 3D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4D, 여기가 1영역, 2영역. 그쵸? A는 어떻게 돼 있냐면 ED, A는 ED, 요게 ED, 요거는 D. B는요 거꾸로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요게 ED, 요게 D, 요게 B고요. 위에 게 A예요. 자, 표는 P 위치, 여기가 P예요. P, 여기가 Q고, P 위치에 따라서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를 나타내는 거가 표니까 P 위치가 1.5D일 때, 1.5D면 여기죠, 여기 이렇게 올 때죠. pH가 여기 이렇게 올 때요. 근데 전체 길이가 2니까 이렇게 걸칠 때, 이렇게 0.5D 이렇게 걸칠 때, 여기에 그러면 자기장에 영향을 받는 건 요거밖에 없죠. 그런데 점점 면적이 늘어나죠.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는데 P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는 I0인데 방향은 플러스 Y, 이쪽으로 흐른대요. 그러면 자체 자기장에서 유도 전류가 위쪽으로, 여기에서 위쪽으로 전류가 이렇게 흐르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돼야 되죠. 그쵸? 이렇게 나오는 방향이어야 돼요. 나오는 방향으로 자체 자기장이 형성이 돼야 돼요. 그러면 외부 자기장은요, 들어가는 방향이라는 얘기죠. 면적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자체 자기장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점점 증가한다는 얘기는 외부 자기장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증가해야 되니까 얘는 들어가는 방향 자기장이에요. 그쵸? 자, 그 다음에 2.5D일 때, 2.5D 여기에요. 이렇게 왔어요. 2.5D면 여기 이렇게 걸쳐 있는 거예요. 요만큼은 면적 변화가 없으니까 전류 안 생기죠. 여기도 자기장 영향 없으니까 전류 안 생기죠. 요거에 의해서만 생긴단 말이에요. 요거에 의해서만. 그럼 여기에서 똑같아. 여기 요만큼일 때랑 여기 요만큼일 때랑 동일한 면적이란 말이에요. 지금 동일한 면적인데 여기서는요 마이너스 Y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긴대요. 자체 자기장이 이렇게. 그러면 자체 자기장은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들어가는 방향으로 증가하니까 외부 자기장은 나오는 방향으로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럼 이는요 이렇게 나오는 방향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때의 세기는 이때보다 2배래요. 2배란 얘기는 I0란 얘기니까 여기가 I0면은 여기는 이 I0만큼의 지금 자기장이 나온다. 전류의 유도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pH가 3.5D일 때, 3.5D일 때 기억 봅시다. 3.5D일 때는 여기 이렇게 있을 때. 요거는 영향 안 받고 여기도 영향 안 받고 요거에 요거. 요게 지금 점점점 요 면적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이에요. 그쵸? 외부 자기장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점점 줄어들어요. 그럼 자체 자기장은 나오는 방향 돼야 되죠. 나오는 방향 돼야 되니까 이렇게 흘러요. 이렇게. 그러면 유도 전류의 세기는 뭐예요? 요거에 의해서만 영향받으니까 I0가 돼야 되죠. 맞았네요. 니은 QH가 X 이퀄 2.5D일 때, QH가 2.5D일 때, 여기일 때입니다. 2.5D. 이렇게 있을 때입니다. 2.5D. 2.5D. 그러면 요거는 영향 안 받죠. 자기장 없으니까 요만큼이란 말이에요. 유도 전류의 세기는 3I0보다 크냐? 자, 이거는 면적 변화율을 봐야 되죠. 면적 변화율을 보면은 얘는 얼마예요? 요거 있을 때 0.5D
여기가 지금 1.5D에 있을 때 I0라고 했을까? 여기 1.5D 이렇게 있으면 요 면적은 0.5D란 말이에요. 0.5D 곱하기 D예요. 그럼 0.5D의 제곱이죠? 요거는요. 2D 곱하기 0.5D의 제곱이에요. 2D 곱하기 0.5D의 제곱. 됐어요? 그럼 면적 변화율이 B가 A보다 크죠? B가 A보다 2.5D일 때 그러면은 2.5D일 때 여기 되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랑 합쳐진 거란 말이에요. 됐어요? 얘가 이렇게 있을 때는 요거에 의해서만 되는데 얘는요 요거랑 합쳐진 거니까 요거 위에서 요거랑 합쳐진 것보다 커야 되죠. 면적 변화율이 더 크니까. 그러니까 3i0보다 크다? 맞았습니다. 디귿. P와 Q의 위치가 3.5D일 때 P와 Q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은 서로 반대죠. 3.5D일 때 이렇게 되니까. 얘는 이렇게 되니까. 3.5D일 때 얘는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유도 전류의 방향이 서로 반대입니다. 기억님 되게 다 맞았네요. 네, 5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입니다. 19번에 그림은 물체 A와 C를 수평면에 놓인 물체 B의 양쪽의 실로 연결하여 서로 다른 빗면에 놓고 A를 손으로 잡아 점 Q에 정진시킨 모습을 나타내는 거랍니다. Q에 정진시킨 모습. A를 가만히 놓으면 A는 빗면을 따라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A가 P에서 D만큼 떨어진 점 Q까지 운동하는 동안 A, C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의 경계는 각각 2제로 7, 2제로랍니다. 질량은 각각 M, 2M, 3M이고 운동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찾는데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의 크기가 같냐? 아, 이거 그러면은 따져야겠네요. 19번 봅시다. 그림을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도르래로 C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요놈이 3M, C고요. 2M, B고요. 그 다음에 이게 A고요. 상태거든요. 여기 P에서부터 여기 Q까지 거리는 D랍니다. 자, 그러면 얘가 움직였을 때 P에서 Q까지 갔을 때 A의 에너지 상태를 봅시다. 포텐셜 에너지는 2제로 증가하죠. 플러스. 그쵸? 자, 그럼 운동 에너지. 이때의 운동 에너지를 E라고 해봅시다. 이때 운동 에너지.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는 두 개 합한 거고, 그 다음에 B는요. 포텐셜 에너지는 없죠? 0. 운동 에너지만 2가 돼야 되죠. 그런데 질량이 2배예요? 2배의 2가 되겠네요. 그쵸? 질량이 M일 때 2니까 2배면 2 있지 않습니까? C는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죠. 마이너스 7, 2, 0. 운동 에너지는 증가죠? 얼마요? 3M이니까 3, 2, 0가 되겠네요. 3, 2, 2가 되겠네. 3, 2. 3, 2, 0가 아니라. 자,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돼야 되니까 증가한 에너지는 감소한 에너지와 같죠. 증가한 거 누구예요? 요거. 그쵸? 그러면은 2제로 더하기 2 더하기 2배 2 더하기 3배 2는 감소한 거 7, 2, 제로와 같아요. 그러면 6, 2는 6, 2, 제로니까 2가 바로 뭐예요? 2, 제로랑 같은 얘기네요. 자, 이게 2, 제로네요. 2배의 2, 제로 3배의 2, 제로. 따라서 역학적 에너지는 이거는 2배의 2, 제로가 될 거고 2배의 2, 제로가 될 거고 마이너스 4, 2, 제로가 될 거고. 그쵸? 자,
자, 그러면 기억. A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 크기가 같다. 2제로 2제로 맞았나요? 니은 B의 가속도의 크기는 md분의 2배의 2제로냐. B의 가속도의 크기. B는요. 똑같이 거리 D만큼 가죠? 그쵸? F 곱하기 D가 지금 운동 에너지는 말이에요. 2배의 2제로. 포텐셜은 없고. 자, 근데 F가 뭐예요? MA죠. 그러면 2M 곱하기 A 곱하기 D는 2배의 2제로. 따라서 A는 잠깐만요. MD분의 2제로, MD분의 2제로가 나와야 되죠. 근데 2배 2제로로 하니까 틀렸네요. 네. D는 틀렸고요. D는 역학적 에너지 변화의 크기는 B가 C보다 크다. B가 C보다 큽니까? C가 크죠. 틀렸네요. 그럼 기억만 맞아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20번입니다. 20번 보시면 그림과와 같이 물체 ABC가 이거 어떻게 되죠? 실로 연결되어 등가 속도 운동한답니다. 실로 연결되어 등가 속도 운동을 한다. A, B의 질량은 각각 3M, 8M이고 실 P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4분의 9Mg입니다. 힘의 크기가 4분의 9Mg래요. 그림 나는 가에서 AC 위치를 바꿔 연결했을 때 등가속도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B의 가속도의 크기는 나에서가 가에서의 2배입니다. B의 가속도의 크기는 나에서가 가에서의 2배. 자, 20번. 아하, 참. 이렇게 돼 있고, B가 8M짜리. B가 이렇게 매달려 있고, 요거는 줄 P고요. 이놈이 이렇게 와서 C에 매달려 있어요. C. 아하, 잠깐만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C의 질량 찾는 거군요. 그러면 이렇게 하고 놓고 여기를 A로 매달고 그 다음에 B는 그대로 8M짜리 B는 그대로 있고요. 여기에다가 C를 매달아요. 나의 가속도는 A의 2배라고 그랬어요. 2배의 가의 가속도는 나의 가속도다. 나에서의 가속도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B의 가속도의 크기를 나타낸 겁니다. B의 가속도예요. 그러면 운동 방정식을 세워야겠죠? 운동 방정식 세워봅시다. 이 가번에서 A에 작용한 힘 3mg mg 마이너스 장력이니까 뭐라고 할까요? 이거를 TP라고 할게요. TP 했을 때 뭐가 되느냐? 3ma 가속도를 A라고 하면 되겠죠? 예, 어차피 2배니까 이거를 A라고 하면은 이거는 2A가 되니까 이게 3ma요. 가속도를 A라고 하면 B는요. 아래쪽으로 내려가려는 힘 있죠. 그쵸? TP 빼기 내려갈 힘을 F라고 할게요. 더하기 F 빼기 위쪽으로 잡아당겨 이거 Q라고 할게요. 장력 TQ 이거 했을 때 8MA라는 얘기고 C는요. 위쪽으로 잡아당겨지는 거 TQ 빼기 C의 질량 MCG 요게 MCA라는 얘기고 그쵸?
근데 문제에서 지금 실 P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4분의 9 mg래요. 예, 요게 4분의 9 mg래요. 이게, 그럼 여기서 A가 나올 것도 같습니다. 자, 그러면 3mg 빼기 4분의 9 mg가 3ma. m은 없어지고, 요거란 얘기예요. 그럼 이거는 4분의 12에서 4분의 3 나오죠? 그쵸? 4분의 3 g가 3a 따라서 없어지고, 따라서 a는 4분의 1 g. 4분의 1 g예요. a. 이거는 지금 가예요. 가. 이거는 가. 그러면 나에서의 a는 이거의 2배라고 했으니까 2분의 1 g예요. 자, 그럼 이거 변변 더해봅시다. 변변 더하면 없어지고 f 남죠? 그러면은 3mg 더하기 f 빼기 mcg는 2개 더하면 11m 곱하기 4분의 1g 더하기 mc 4분의 1g. a가 요거라고 했으니까. 이상 없죠? 자, 그 다음에 나번을 봅시다. 나번에서 운동방정식. 먼저 C부터 볼까요? C. 이쪽으로 내려가죠. MCG 빼기 TP. TP는 MCA. B는요, 내려가려는 거 그대로. TP 더하기 내려가려는 힘. 빼기 TQ. 이게 8MA. 이건 나번이에요, 나번의 가속도요. A는 TQ 빼기 3mg가 3ma 나의 가속도. 변변 더해요. 없어지고 mcg 더하기 f. 요 f 스몰 f 빼기 3mg가 11m 곱하기 2분의 1g 더하기 3m 곱하기 2분의 1g. 맞죠? 3m인가요? 아니죠. mc죠. MC 3m이 아니라 mc 곱하기 2분의 1g.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요놈하고 F가 같죠? F가 동일하니까 여기에서 F는 뭐 나오죠? 여기서 F는 넘어가면 F만 남기고 넘으면 4분의 11에서 4분의 10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mg 마이너스 4분의 1 mg. 그 다음에 mc 넘어가면 4분의 5 mcg. 여기서 F는 넘어가면 여기서 넘어가면은 이게 넘어가니까 11, 6, 2분의 17 mg 빼기 2분의 1 mcg 했죠? 두 개가 같아요. 같다고 놓으면요, 요거 주고 같다고 놓으면 마이너스 4분의 1 mg 더하기 4분의 5 mcg는 2분의 17 mg 빼기 2분의 1 mcg. 양변에 4를 곱해요. 양변에 4를 곱하면 마이너스 mg 더하기 5 mcg는 34 mg 빼기 2 mcg. 넘어가 봅시다. 이거 넘어가면은 7mcg는 넘어가면은 35mg 없어지고, 따라서 mc는 5m 나옵니다. 자, 찾아보세요. 네, 2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몇 월 달 거라고 했죠? 6월 달 거? 네, 6월 달 거 모의고사 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